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장콤비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그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 4시간 반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장 소장님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안다고? 저보다 장윤선 기자님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두 분께 일단 임명직은 사퇴하고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쇄신한다. 지혜로운 쇄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이 처방전 우선 약효가 있을 거다? 없다. 장윤선 기자님. 아니 제가 어제 의총 끝나고 전화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몇몇 국민의힘 현역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길었으니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죠. 탄핵 이후에 못 본 풍경이에요. 네, 탄핵 이후에 처음인 거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길게 의총하거나 되게 오랜만이다. 그래서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고 사실은 주말 사이에 제가 취재했을 때 이번에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역에 갔다가 일요일 날 오는데 오후 4시로 잡았는데 지도부에 요청해서 뭐 밤을 새더라도 5시, 6시로 늦춰가지고 합시다 이런 제안도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혁신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가 오갈 줄 알았는데 그냥 길었다. 그냥 회의만 길게 했다. 그리고 내용은 미리 좀 작전을 짜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용 의원 같은 분 딱 가이드라인을 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러니까 중진들의 어떤 울림 있는 비판이 잘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한테 당신들은 한 거 뭐 있어? 오히려 비판의 화살이 그리로 가는. 그래서 약간 상황이 꼬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처방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분명히 안에 내부가 골마가고 있다. 그러니까 골마가지 않도록 항생제를 쓰든지 아니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병원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처방전에 뭐가 나갔냐면 진통제가 나간 거예요. 진통제. 네.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니까 아프지가 않거든. 일단. 근데 병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방전의 약효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진통제 효과가 있는 처방전의 약효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단합, 단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은 잘한다. 송파구청장이었으면 이겼다. 이 부정선거다. 언론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허나 의원이 여기가 안드로메다인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대통령에 방송에서.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돼. 지금처럼 나가는 건 잘못됐어. 라면서 심판을 했는데 아니야. 대통령 잘하고 계시니까 대통령과 단결 단합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단결 단합을 못해서 선거에 졌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쨌든 처방이 잘못됐고 진통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마취제를 맞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마취제. 통증에 무감각해졌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네, 장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진통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마취제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먹던 약 그냥 드세요. 좀 그러니까, 자주 드세요? 예, 아니 병증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 먹던 약 처방전이 정말 잘못 나간 거죠. 먹던 약 그냥 드세요라는 수준이고. 아니 근데 저는 진통제라도 맞았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처방을 잘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의미를 진단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사회자님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맞죠.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맞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그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보다 정부 견제론이 지난 여름부터 쭉 오다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절반이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15% 표차라는 엄청난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여당이 진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선거 준비해가지고는 내년 총선 대패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건지 싹 다 바꿔야 된다.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당인 우리가 어떤 정도의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 제대로 된 처방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용산의 힘, 뭐 무슨 어려운 선거라고 뒤로 물러나 있다가 훈수만 두던 웰빙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 혼내키시더라고요. 네, 문제 제기하는 중진들을 향해서 웰빙 기회주의자. 그리고 이거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어요. 뭐 당신들 희생한 게 뭐가 있어? 희생부터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도 말 친박 비박들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 그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격렬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친박들이 친박들이 막 공세를 했죠. 공세.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해야지. 니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강요할 때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먹던 약이 됐든 뭐 그냥 마취제를 준 것이든 간에 새로운 인선을 하면서 통합형 수도권 충청권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총장 TK 재선 이만희. 그다음에 비라도 좀 예쁘게 왔으면 좋겠네. 사진 잘 나오게.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 또 뭐 그걸 얘기를 하세요 또. 아니 저 그 김성원이가 찾아봤다니까 진짜.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회자가 먼저 얘기하시네. 예. 아니 예쁘게는 안 했어요. 예쁘게라고는 안 예쁘게는 했어요. 뺍시다. 빼고. 예.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던 분들이세요. 그렇죠. 이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거의 질결심.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영남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선은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싹 다 영남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남 지역당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물론 정책위 의장 뭐 삼선의 유이동 의원이 가셨고 이분은 비교적 비윤 그리고 유승민 의원하고 정치를 같이 오래 하신 분이고 평택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평택 좀 멀어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태도도 바뀌었어요. 입장이. 그래서 최근에 전화 잘 안 받으시는데 여하튼 전반적인 분위기는 친윤 색채는 그대로 계속된다. 그리고 제가 이만희 의원이 어떤 분인지 취재를 했더니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이만희 의원의 경우에는 그 김기현 대표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분이지 뭐 딱히 뭐 그렇진 않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다른 경로로 취재를 해봤더니 아니다 무슨 소리냐 수행팀장 했었다. 그렇기도 하고 후보 수행팀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과 가까운 한 법조인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은 확실한 친윤입니다. 그분은 확실한 친윤이다. 그러니까 친윤 지도부 시즌 2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고 덜 유명한 친윤, 덜 알려진 친윤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이야말로 거의 대선 캠프 시작할 때부터 핵심적으로 일했던 분들이에요. 이만희 사무총장, 함경호 조직부총장. 윤희석 선임 대변인,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이분들은 캠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만희 사무총장 임명할 때는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김기현 당대표는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조수진, 김성호 문자 카톡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얘기하면은 막 또 뭐 저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할까요? 윤모 원내대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뒤바뀐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만희 의원을 사무총장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그러니까 왜 박대출은 안 되고 이만희는 되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궁금해가지고 막 취재를 했더니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윤선 개인의 그럼 얘기 안 투정 의견입니다. 야,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행자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가야지. 세상에 한 배를 탄 운명인데.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기현 대표는 어찌됐든 그 이 대표직을 물러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둘 생각 일도 없다. 네. 내년 총선까지 김기현호는 계속된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내가 정계 은퇴로 책임지겠다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박대출 의원은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또 이렇게 개입이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조 윤핵관의 등판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이러면 또 김기현 대표 또 흔들리겠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가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자리만 바꾸는 거지 실제 쇄신의 의미가 좀 낮아진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가면 사실은 임명직에서 자리만 바꾸는 거지 쇄신의 의미가 떨어진다. 뭐 그런 정도라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친윤 과의 관계 문제라고 하면 김성호 여연 부원장은 사임했네요. 이건 뭐 당연히 사임해야죠. 네, 사임해야죠. 카톡 논란도 있지만 원장이 바뀌면은 부원장들도 원장이 좀 자기 사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제가 여쭤볼 건데 하나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를 재신임. 그만큼 재신임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김기현 대표에게 우호적인 표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있으나 없으나 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괜히 이번에 바꾸려고 하면 시끄러울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별로 의미 있는 당 대표 아니니까 그냥 당 대표직 유지시키고 국감 이후에 뭐 이제 총선 기획단이나 조기선대위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쪽 선임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실컷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민심을 당에 용산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당이 주도권을 갖고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냥 별 크게 정치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게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정말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까지 한 수백 번 했던 얘기들을 지금 와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민심을 반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뭐 통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를 막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막 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장 소장님 억울설 좀 의미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목숨을 걸어야 용산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총선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데 아니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근데 그 얘기도 들려요. 국민의힘 안에서 김기현 대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작업이나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지도부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오래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그거는 뭐 그런 어때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건 아니다. 아니 근데 그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양한 형태가 뭐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김기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의 주력군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힘이 딴 데로 실리는 거죠.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의로도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다. 당 대표를 굳이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공천관리위원장을 김기현 당대표가 용산의 입김을 배제하고 본인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주목받는 사람이 우리 장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강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장제원, 윤석열 두 분의 면담이 있었다. 단독. 날짜는 특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두 분이 만나신 거는 맞고.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그림
장제원, 윤석열 두 분이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단독으로 대통령께서 만나신 분이 장제원 의원님, 존경하는 용새 장제원 의원님. 아, 용감한 새. 네. 아, 오해하지 마시라고. 용새는 용감한 새입니다. 그래서 용맹한 새. 그분의 그림이 스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취재를 해봤어요. 장소장님 만났다 그래서 만났냐 그랬더니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 어느 쪽에서 예를 들면 아니 당 지도부 일원이에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 일원에서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서 듣겠습니까? 국민의힘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대화가 오간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직접 자리를 했는지는 전화 통화를 했는지 직접 자리를 했는지는 면담을 했는지 뭐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하셨는지 줌으로 만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 장윤성 기자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취재를 참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좀 부지런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광고성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만 얘기하지 조금 뭐 곤란하거나 감추고 싶은 것들은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자들이 힘든지 진짜 저희 정말 너무 비루한 노동을 하고 있다. 좀 제대로 확인을 좀 해주셔라. 제가 봐도 왜 정치인들은 기자들한테 거짓말을 하냐. 곤란합니다. 돌아가시죠. 돌아가요. 근데 제가 봐도 장윤성 기자님의 그 취재 편의점은 상당히 정말 열심히 하고 취재를 잘하신다. 네. 자, 돌아오면 두 가지 구독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얘기를 짧게 더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해가 있는 게 대통령께 결자해지 하세요라고 하면서 복받쳐서 울었다라고 그거 아니고요. 최상병 얘기하다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게 조롱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마치 뭐 이제 와서 대통령한테 무슨 뭐 읍소하다가 울고 그러냐 뭐 이런 평가가 또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악마의 눈물쇼라고 얘기한 건 또 안철수 의원입니다. 근데 하여튼 김진애 전 의원하고 양지열 변호사는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남의 프로그램에서 했던 얘기 하지 마시고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철수 의원도 지금 딴 데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자꾸 정치인들 거짓말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치인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대체 안철수 대표 왜 이러냐.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같은데 이준석 책임론이 왜 이준석한테 이러냐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 시절 그다음에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정무라인 핵심 관계자가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정무라인과 메시지 라인에 일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그만뒀대요. 아, 그래요? 네, 다 그만두고 혼자서 판단한 건가? 근데 이거는 지금 말려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전직 정무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캠프의 전직 정무라인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준석 싫어. 이준석 정말 싫어. 야 이준석 싫어. 막 이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 했잖아요. 상임 고문. 상임 고문인가? 네. 하여간 고문이었어요. 고문. 선거 패배 책임이 있잖아요. 그 선거 패배 책임을 좀 비켜나가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부 총질러라고 딱 찍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이준석 정말 많이 혼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여러 가지 좀 회초리 좀 때리고 좀 잘 공격하겠습니다. 저 잘 싸우고 있으니까요. 분담갑 공천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사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그 조직부총장에 임명된 함경우. 그분이 김은혜 의원 비서 하셨던데 경기도지사 선거 때. 비서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비서실장? 그때도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비서 개념은 아니고요. 비서실장. 뭐 이런 총괄을 했었어요. 김성원, 함경우 딱 이 양 두 날개를 갖고 그때 김은혜 후보가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을 꺾었죠. 그러니까요. 두 분이 참 중요한 사실 조직부총장이 공천 실무를 담당을 하잖아요. 완전히 담당이죠. 완전히. 근데 그분이 되면 이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저는 더 열심히 하는 거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런
뭐 나의 공천을 위한 어떤 정치 공학적인 행보로 보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네. 다 원하는 목표나 그러니까요. 뭐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공천도 있지만 예컨대 지금 수도권 선거 굉장히 어려운데 수도권을 좀 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걸 성과를 내서 뭐 당대표 도전을 다시 하든 대선 출마를 하든 뭔가 이 당에서 자기 성과가 필요한 뭐 이런 차원의 접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준석 제가 중요한 거는 싸우는 게 자기 성과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이준석 네 책임이야라고 이제 찍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뭐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든 뭘 맡든 해서 당내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로 들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은 과도하게 대통령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치하고 있다.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정답이에요. 네네. 이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의총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뭐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라든가 그리고 뭐 인선이라든가 이후에 뭐 책임을 안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마일리지를 또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힘은 비전이 없다.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유는 내일 직접 나오니까 직접 물어보겠다. 내일. 안철수 의원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항상 주문하던 얘기인데 큰 정치인의 모습, 통 큰 정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치를 좀 대범하게 하세요. 네, 그 두 분 다 정치권의 지도자 그리고 대권 후보군에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 지고 나서 고작 하는 일이 이준석 때문에 졌어요. 쟤 제명해야 돼요. 쟤 쫓아내야 돼요. 연편장 돌립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도자라면 이래야죠. 자, 그 강서구청장 선거 보니까 우리 수도권 선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분당이라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지역 떠나서 수도권 험지로 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될게요. 우리 중진 의원들, 우리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 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선거 한번 이겨봅시다.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게 맞지. 이준석 쟤 때려잡아야 돼요. 이게 맞냐고요. 전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십니다. 아, 창피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나서서 이제 말씀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